자, 387페이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1회 FAT 1급 문제 71회 3번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매출 거래이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입니다. 세금계산서 매출은 유형이 1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매장에서 사용 중인 냉난방기를 매각하고 유형자산 매각 거래는 밑에 분계가 까다로워요. 매각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매각대금은 전액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매각 직전의 장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기분 감가상각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비품의 취득원가는 200만 원이고요. 지금까지 감가상각한 누계액은 80만 원입니다. 그럼 이 비품의 장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120입니다. 120짜리를 얼마에 처분했을까요? 140에 처분했네요. 20만 원 처분 이익이 나오는 분계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자, 거래 자료가 보시면 9월 10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9월 10일로 하시고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 품명에는 냉난방기, 공급가액에는 140만 원, 호주는 천사 유통에다 팔았죠? 천사.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죠.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라고 수행과제에서 지시했죠. 1번. 분계는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이건 이 유형자산 매각 거래는 현금으로 받았던 보통예금으로 받았던 외상을 했던 모두 혼합으로 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부 혼합으로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대변의 부가세 수금 그건 그대로 두는데 두 번째 줄에 상품 매출을 비품으로 바꿔야죠. 비품을 매각했으니까 냉난방기는 개념 과목이 비품입니다. 그리고 140만 원을 얼마로 바꿔야 되냐면은 200만 원으로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비품의 취득원가를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차변으로 바꾼 다음에 비품 코드에다가 1을 더해서 213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냐면은 비품에 대한 차감 계정이에요. 꼭 213번으로 해야 되고 거기 자료에 감가상각 누계액 80만 원 이걸 입력해서 80만 원을 정리하는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정리할 때 차변에 하는 것이고 비품의 취득원가는 대변에 정리하는 거죠. 서로 반대편에.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줄에는 이 154만 원을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받았죠. 그걸 입력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154만 원. 탭키 눌러서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바꿔야 돼요. 우리은행 보통 코드로 바꾸고 이제 마지막 내려와서 다섯 번째 줄이죠, 여기가. 자, 뭐가 되느냐면 밑에 차액이 20만 원 양수로 나타났죠? 처분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처분 이익. 수익 발생은 대변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 914 20만 원 입력하시고 탭키 눌러서 거래처 고칠 거 혹시
없는가 보시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줄을 입력했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합계 잘 일치하는가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네, 앞에서 여러분들 유형상사 가지고 연습할 때 제가 이거는 FAT 1급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되므로 유형자산 매각거래를 아주 반복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밑에 이 5줄이나 되는 이 분계 내용을 말이죠. 예, 뭐 척척 해내야 되는데 이게 반복 연습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예, 시험에 대비해서는 반복 연습을 잘 해주세요. 반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공부한다는 건 결국에 반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우리 수행 과제 다 한 거죠?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는 것으로 예, 끝났고 다음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입거래 매입거래 세금 계산서는요. 51번 아니면 54죠. 여기 200만 원이라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건이면 51 과세 매입이고 공제받을 수 없으면 54 불공 매입으로 해야 돼요. 자료 설명을 보세요. 신규 매장 건설을 위한 토지의 평탄화 작업이군요. 그러면 이거 공제 못 받겠어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의뢰하고 대금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라. 즉 토지로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 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이랬습니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이라는 건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거 알죠? 토지 평탄화 작업이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에요. 토지로 봐야 돼요. 매입세 공제는 못 받는다. 토지가 면세제화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형이 뭐다? 54 불공유형으로 입력한다는 거예요.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가 9월 14일이 됩니다. 유형에다가는 54를 입력합니다. 불공제 사유 선택하는 창이 나오죠? 그러면 맨 꼭대기에 있는 0번을 클릭합니다. 토지의 자본적 지출 선택. 네, 품명에는 토지 평탄화. 공급가에게는 2천만 원. 거래처 코드는 이림건설.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혼합. 상품을 토지로 바꾸고 차변의 상품을 토지 코드로 바꾸고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이고 금액은 2,200만 원. 탭키 눌러서 국민은행 보통 거래처를 고쳐야 됩니다. 국민은행 보통 98005로 고쳐야 됩니다. 98005로 코드를 고쳐야 됩니다. 네, 토지의 자본적 지출 54 불공유형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 이제 5번째 문제는 매출 거래인데 카드로 팔았어요. 17번 카과 매출 유형이죠. 벽시계를 개인 최혜진에게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할 것. 우리가 매출의 경우에는 카드 분기하면은 외상 매출금으로 예,
환경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카드 전표의 거래 날짜 9월 20일이죠.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9월 20일로 고치세요. 유형이 17번이에요. 카과 매출 17. 신용카드사 선택해 줍니다. 삼성카드사 확인. 벽시계 봉급 가액의 합계를 입력하는 거 아시죠? 132만 원. 그래야 공급 가액이 120이 됩니다. 거래처는 자료 설명에 있어요. 최혜진. 거래처가 최혜진이 돼야 돼요. 전자세금하고 관계없는 거니까 방향치로 지나갑니다. 분계는 카드로 팔았으니까 카드 분계를 해보세요. 4. 네, 외상매출금 분계되는지 확인하십니다. 차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삼성카드사.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애수금 맞죠? 대변의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네. 상품을 판매하면 수익이 발생하죠. 상품 매출 120만 원. 네, 카드 분계하고 밑에 분계는 고칠 게 없었습니다. 항상 분계하고 분계 코드를 선택하고도 고칠 게 있는지 없는지 검사는 계속 해야 돼요. 네, 신용카드 판매한 거래였습니다. 다음 부가세 마지막 문제가 6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보통예금 거래 내역, 역삼세무서에서 돈을 찾아가지고 역삼세무서에 송금했다는 얘기인가요? 자, 자료 설명.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는 얘기군요. 6월 30일에 입력된 전표를 참고하여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뭐 6월 30일 거 참고해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잘 준비하신 여러분들은 납부세액을 6월 30일 날 어떻게 처리했느냐? 미지급 세금이라고 개정 과목을 인식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거래처는 역삼세무서고. 그럼 오늘 납부했으니까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잖아요. 부채 감소는 차변 요소죠.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 세금. 그리고 돈이 나가죠.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산 감소는 대변이니까 대변의 보통예금 이거예요. 예. 이게 미지급 세금인지 뭔지 내가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6월 30일 일반전표를 가서 조회해 보면 미지급 세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돼요. 이 세금 납부한 거는 일반전표 통장 거래일인 7월 25일로 입력합니다. 7월 25일 차변의 미지급 세금입니다. 미지급 금이 아니고 미지급 세금이고요. 거래처는 세무로 입력하면 좋아요. 세무. 그러면 역삼세무서. 거래처 코드 꼭 넣어야 돼요. 적요 생략하시고 차변의 3291 플러스 부채 감소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됩니다. 신한은행 보통 98001 적요 생략하고요. 대변의 3291 플러스 그래서 이 거래는 차변의 미지급 세금,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가세 문제 6개 해서 이제 거의 실무 수행이 끝나가죠.
FAT 1급은 결산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산 문제가 어떤 게 나왔느냐. 결산 자료를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하고 결산을 끝내라. 자,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 결산 자료 1번을 보시면 수동 결산이 1번에 나오겠죠?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자, 미수수익이라 이거예요. 미수수익. 미수이자는 이자 받을 돈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미수수익. 수익을 예상할 때 쓰는 계정이죠. 50만 원. 대변에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인식해야 돼요. 이자 수익. 대변에는 이자 수익 50만 원. 이러한 정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수익의 예상이라고 그러죠. 요 1번 문제는 수익의 예상을 문제로 낸 거예요. 수익의 예상. 그래서 여러분 결산정리분계 정리할 때 수익의 예상에서는 항상 미수수익이 나타난다. 차변에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 거죠. 수동결산이니까. 일반 전표의 날짜를 12월 31일. 결산 수정 분계는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차변의 미수 수익, 거래처 적용 모두 생략하시고 50만 원 감증가, 대변의 이자 수익 901번 50만 원 수익 발생입니다. 예. 정기예금이 단기에 언젠가 가입을 했는데 기간 경과분을 이자 계산하니까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직 만기가 안 돼서 이자를 받지는 않았지만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간 경과분 이자를 예상해가지고 단기에 수익으로 발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의 이자 수익이 50만 원이고 아직 받지 않은 수익이기 때문에 차변의 미수 수익이라는 당좌 자산으로 자산 잡아주는 거예요. 다음 결산 2번의 내용은 뭐냐면은 기말 상품 재고액은 4천만 원이다. 이거는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하기 위한 데이터죠. 네. 자동 결산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 자료 입력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에다가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전표 추가를 누를 겁니다. 그리고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 처분 예정 확정일 날짜 2개. 예, 여기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날짜 입력하고서 나중에 전표 추가 누르는 것도 까먹지 말아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동 결산하고 나서는 손익계산서,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상태표를 순서대로 작성해라. 자, 그러면 이제 자동 결산하러 가야죠. 자동 결산은 회계 메뉴에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요 메뉴에다 하는 겁니다. 클릭해가지고 결산 일자의 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입력하시고 이러한 창이 나오면 확인 단추 그냥 누르면 되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결산 자료 입력에 데이터를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요 하나만 입력하면 끝나니까 이거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눌러서 끝내야 돼요. 기말 상품 재고액 데이터 하나뿐이에요. 여기다가 4천만 원 엔터 입력하고 위에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요 2억 4,380만 9,727원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가 만들어져요. 전표 추가 예 확인 가서 볼까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가서 조회하면은 보세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243-809-727 대변의 상품 243-809-727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자동 결산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손익계산서부터 작성해요. 자, 손익계산서 12월로 조회하면 작성되는 거예요. 매출원가 243, 809, 727 반영됐죠? 그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해요. 전체 메뉴에 가서 여기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아니오로 작성해야 돼요. 아니오로. 네. 그래야 지금 당기순이익이 제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처분 예정이라고 확정일을 입력해 줘요. 2026 0227하고 전기분 처분 확정일에다가는 2025 0227 이렇게 두 개의 날짜를 입력하신 다음에 위에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5건이 추가되죠. 확인해주면 손익 대체 분계라는 게 만들어지죠. 손익 대체 분계라는 건 뭐였느냐? 일반 전표에 가서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우선 3번 전표를 보면은 수익계죠. 상품 매출, 이자 수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자비이익 이 하나 둘 셋 네 개의 수익 계정이 차변에 기록이 되면서 대변에 같은 금액이 모두 제로가 됩니다. 그것을 어디로 옮겼냐면 대변 손익 계정의 대변에다가 옮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익에서 대체했다. 모든 수익을 손익 계정 대변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그 전표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 4번 전표를 보게 되면은 차변이 손익입니다. 대변에 매출원가, 급여, 복리후생비 해가지고 매출원가부터 판매관리비, 그 다음에 이자 비용 같은 영업의 비용까지 모든 비용을 대변에 기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전표 입력할 때 비용 발생 다 차변에 넣었잖아요. 그걸 전부 대변으로 옮기니까 비용이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걸 어디로 다 옮겼냐면은 손익계정 차변에 옮깁니다. 이걸 비용에서 대체했다. 그래서 손익계정에는 대변에는 수익, 차변에는 비용이 모아져 가지고 이 차액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 차액이 바로 당기순이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차액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밑에 5번 전표를 보면은 손익계정의 차액, 이 당기순이익을 4억 9,860만 7,756 이렇게 되는데 손익계정 차변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미처분 이익여금 대변으로 대체시켰죠. 이게 바로 당기순이익을 자본에 대체시키는 분계예요. 그래서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요만큼이. 그래서 전기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하고 이 미처분 이익여금을 더해요. 더하기 위해서 요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분계. 그래서 더한 것이 이제 6억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내년으로 옮기기 위해서 다시 차변의 미처분 이익여금, 대변의 이월 이익여금 이렇게 계정 과목을 또 이월시켜주는 대체 분계를 해줍니다. 이런 것을 아까 조금 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누름으로써 이런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결산이 끝나면은 이제 실무 수행의 평가 문제를 우리가 답안을 작성해서 점수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몇 개가 나오냐면은요. 11번부터 32번까지 22개가 남아 있어요. 앞에 10개는 이론이었고 11번부터 32번까지 회계정보 분석까지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답안을 찾아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네. 자, 22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요. 많이 걸린다면은 10분, 22개? 예, 10분 정도 걸려요. 많이 걸리면. 그럼 한번 여러분, 아직 좀
많이 걸린다. 그럼 10분간 한번 시간을 드려볼게요. 답을 찾아보시고 그 답하고 정답하고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10분 후에. 네, 찾아보시죠. 찾아가지고 답을 거기다 써보세요. 자, 여러분이 답안을 찾아봤었는데 11번의 답은 4번이었죠? 혹시 4번이 아니신 분 있었나요? 그 다음에 12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네, 답이 틀렸으면 제가 같이 찾아볼 테니까 틀린 분은 얘기해 보세요. 13번은 7월 말 단기차입금 잔액이 1700000. 14번은 8월 말 미지급금 잔액 120039140. 그리고 15번은 9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 172171000. 그 다음에 16번은 12월 말 미수수익 50만원. 17번은 12월 말 단기매매증권 240만원. 18번은 비품의 장부금액 502776113. 예? 18번이 한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18번 재무상태표에 비품 유형자산으로 내려가서 비품의 취득금액은 5,540만원, 감가상각비가 512387입니다. 어디에서? 취득금액이 달라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달라요? 그래서 장부금액은 이거죠. 502776113. 답지 18번에 502776113이었습니다. 만약에 비품의 취득금액이 틀렸다면은 비품을 더블 클릭을 해보니까 우리가 비품의 취득원가를 회계 처리한 것이 이 우리가 8월 5일 날 에어컨 270, 그 다음에 10월 25일 70만 원 이렇게 있었는데 10월 25일 메인 매출 전표에 비품으로 개념 과목이 안 바뀐 거 아닐까요, 혹시? 차변의 부가세 대금금, 차변의 비품.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 거는 맞습니다. 예. 비품의 장부 금액이 틀렸다는 말은 비품의 취득원가나 감가상각 누계액이 틀리기 때문에요. 장부 금액이. 장부 금액은 이걸 말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19번은 3번이 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20번에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는 243809727. 그 다음에 21번에 판매관리비에서 옳지 않은 것이 2번이었어요.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22번에 답이 901이었답니다. 개념과목 코드가 영업의 수익 중에서 가장 큰 게. 그 다음에 23번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20만원. 그 다음에 24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가지고 이기 예정의 9번란의 과세표준이 24번의 답은 684120000이었다는 거고요.
다음에 25번에 부가세 신고서 조회 문제 12만 원. 26번에 역시 부가세 신고서 조회 문제에서 280만 원. 27번은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문제에서 68292,000. 28번은 계산서 합계표 조회 문제 150만 원. 29번은 예적금 현황 조회 문제 4번. 하나은행이 옳은 거였고 30번은 영수증 수취명세서 조회 문제 14300 여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계정보 분석 문제 두 개가 있었죠. 31번은 계산하면은 52%가 나와서 답이 1번. 32번은 계산하면 17%가 나와서 답이 2번이었다는 것이죠. 네, 혹시 여러분이 이 정답과 우리가 한 답이 다른 거 혹시 없었나요? 다른 것이 있었으면 한번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답을 찾는데 너무 어려웠다. 이런 거 혹시 없었을까요? 응? 아, 시간이 부족했나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한 3, 7은 21, 22, 24, 23문제군요. 23문제니까 10분이면 가능해요. 예. 아직은 10분 안에 못 하더라도 앞으로 10분 안에 할 수 있도록 좀 속도를 내야 되니까.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은 찾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한 문제 답 찾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죠. 답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건 어떤 거였나요? 나 이 답을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 아직은 모르세요? 그래서 이것도 반복적으로 평가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을 해서 속도를 높여서 시간 단축을 해야 됩니다. 23개니까 10분 정도에 많이 걸려도 10분 정도에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0분 안에. 더 빨라지면 5분이나 7분에도 할 수 있겠죠. 빨리 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71회를 여러분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2회 여러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12월이 되겠네요. 그 원격 수업 다 들으신 분은 이번 주말에는 좀 평가 시험 다 재무회계 이론 시험 보시고 부가가치세 이론 시험 보시고 두 번 시험 봐야 된다는 거. 또 진도 아직 좀 미루고 있는 사람은 이번 주에는 진도 100%다 빼주시기를. 28번을 한번 해보죠. 28번이 이거였네요. 계산서 합계표 조회 문제네요. 그러면은 회계 문제에 가서 계산서 합계표. 잘못 들어갔나요? 아, 계산서 합계표. 그래서 이게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로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전자 매입 계산서 공급가액 매입의 전자 65750,000 계산서 이건. 계산서 합계표 세금 계산서로 잘못 들어왔네. 예. 계산서 합계표로 가야죠. 세 번째 거. 예. 7월부터 9월로 매입의 계산 전자 150만 원. 이게 답입니다. 메뉴를 잘못 들어가서 오답을 쓸 수 있어요.